다음은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등록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시된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먼저 거점 학교에서 해당 학생들을 찾아줘야 됩니다. 해당 학생 같이 공부할 아이들을 찾아줘야 되니까 타교 수강생 찾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을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 그 학생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참여 학교에 대해 그쪽 학생들이 맞느냐라고 자료 요청을 하고, 그 자료 요청을 위탁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이 우리 학교 소속 학생들이 맞다라고 하는 확인 과정을 거치면 타교 수강생으로서 학적 반영을 해줍니다. 그 학적 반영을 기반으로 해서 성적이나 출결 자료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하기는 그러니까요. 여기서 제10고등학교 10과 제1공고등학교 12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제1공고등학교 12학생들, 이 학생들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학생들이 공동교육과정으로 이 제1공고등학교 10학교에 타교 수강생으로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명 하는 것보다 한두 명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반의 도공동 학생, 라교육 학생을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에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공동 라교육 학생이거든요. 실제로 도공동 학생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역시 가상의 학생들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거점학교 공동교육과정 선생님은 우선 타교생들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학적 메뉴에 타교 수강생 관리 메뉴에 타교 수강생 반정보 관리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교 수강생 반정보 관리는 실제로 아이들이 왔을 때 반을 편성해줘야 하니까 타교 수강생들을 위한 반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교 수강생 반정보 관리와 관련돼서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교 수강생 반 정보를 등록할 때 성적 반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성적 반코드는 실제로 학생들에 대해서 타교 수강생 학생들을 성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입니다. 따라서 30번 미만으로 등록은 가능하나 OMR 카드에 19번을 초과한 반마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교 반과 즉 거점 학교의 일반 반들과 충돌되지 않도록 이 성적 반코드를 설정하셔야 하고요. 추가한 반은 이후 교육과정 과목 개설 관리 일반 과목 관리의 수강학생 편성 탭에서 수강학생 편성 시 반명 뒤에 위탁반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시가 되는 이유는 그냥 지금은 이렇게 보기 편하게 공동, 확률과 통계라고 해놨지만 반명을 그냥 1반, 2반이라고 편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거점 학교의 일반반의 일반과 공동교육과정의 타교 수강생의 일반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이스에서는 이렇게 위탁반으로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탁반 표시가 이루어지고 그것도 나중에 교육과정 할 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0 고등학교 10번 맞고요. 그 다음에 타교 수강생 추가를 눌러주겠습니다. 조회 추가, 그리고 반정보 내역을 할 때 반을 등록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과정은 주간,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그리고 영미문학 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진로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반들인데요. 뭐 확률과 통계나 영미문학 읽기나 비슷하겠네요. 그럼 어쨌든 타교 수강생 반으로 등록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7차 일반에 지금 1학년, 2학년 만일에 타교 아이들이 A 학교에선 1학년이 오고 B 학교에선 2학년 온다면 역시 이 학생들을 위해서 타교 반들을 따로따로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도공동 라교육 학생들은 1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1학년으로 등록을 해주고요. 반명은 도공동 학생이 듣는 과목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공동, 일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공동 1 매뉴얼이랑 다르게. 자, 성적 반코드는 지금 19번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매뉴얼 상에서는 지금 몇 번으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뉴얼 상에서는 21번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이건 학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그럼 21번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모일 반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교 수강생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누르시고요. 등록하면 여기서 요 타교 수강생 등록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이 위탁 상태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타교에서의 성적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타교에서 보내온 성적이 반영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또는 전출이 나간 학생들을 이 위탁 상태로 처리해 준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위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우선은 성명을 찾아보겠습니다. 학교명은 아까 제10 고등학교 12였거든요. 그걸 또 치는데 약간의 형식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복사 학교 찾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도공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 이제 해당 학생이 과연 1학기만 하는지 2학기만 하는지 1, 2학기 전체를 하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여기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시면 1년 동안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학교 정보에 2학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학교 정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학교 정보를 한번 등록하고 오겠습니다. 여기서는 운영학기가 1학기라서 근데 어쨌든 메뉴가 떴으니까 학교 정보에 기준연도 학교 관리에 가서 1학기만 세팅이 되어 있나, 그리고 세팅도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2학기에 8월 22일까지가 1학기고 그 다음부터 2학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삭제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시 학정 메뉴에 가서 타교 수강생 관리에 타교 수강생 등록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조회해서 등록, 아까 과정을 똑같이 하면 되고요. 학생 찾기에 학교명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도공동 학생을 찾아보겠습니다. 도공동 등록하시고 1년 하면 이렇게 공통, 만일에 1학기만 하면 1학기, 2학기만 하면 2학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강색으로 원조교 나이스 미사용시 체크라고 한다면 실제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교가 나이스를 미사용할 때 이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일자, 종료일자는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학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며 교육 구분에 있어서는 직업과정 위탁교육이 아니라 여기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걸 선택하십니다. 위탁 상태는 위탁 등록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반계의 1학년에 7차 1반에 공동번호 제일 처음 등록하는 거니까 1번으로 등록이 되겠죠. 예, 이렇게 등록을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예, 한 번 더 라교육 학생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학교를 찾아주고요. 그 다음 라교육 그리고 1년 동안 그리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다라는 거 1반계의 1학년에 7차 1반에 공동 1, 2번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 확인하셨죠? 그러면 저장 누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장이 되면 두 학생들이 등록이 됩니다. 이 두 학생을 이제 등록하고 물론 나이스에 있는 학적 정보를 통해서 이 학생들을 불러왔지만 이제 불러는 왔는데 이 학생들이 실제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맞느냐라는 걸 요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에 있는 타교수 강생 확인 요청으로 갑니다. 타교수 강생 확인 요청 클릭하시고 조회하시면 이렇게 타교수 강생들이 보입니다. 방금 등록한 학생들을. 자, 확인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요청 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확인 요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상태가 확인 요청 상태입니다. 자, 나이스 매뉴얼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의 개설 과목에 타 학교의 2개 학년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타 학교에 2개 학년 학생들이 있다면 이 학생들을 각각의 해당 학년 각각의 반을 추가해 줘야 되고요. 만일 하나의 반만 개설할 경우에는 원조교와 위탁교의 학년 정보가 불일치하게 되므로 학생들의 정보가 정확하게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개의 학년을 한편 하나의 강의실에서 2개의 학년이 같이 수강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반편성은 하고 우리가 원조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도 아이들이 편성되어 있는 반은 1학년 1반, 2학년 1반 이렇게 편성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무학년제 과목이라면 하나의 강의실에 아이들을 모아주잖아요. 마찬가지의 설명을 여기 한편 하면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걸 지우려고 단축키를 쓰는데 이 정보가 혼란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타교수 강생 등록 과정은 이미 우리가 거쳤고요. 거점 학교와 참여 학교와 학기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설명했고 계절 학기의 경우는 여름 학기는 1학기, 겨울 학기는 2학기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묻고 답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학기 내에서 타 학교 수강학생 편성을 1학기와 여름 학기로 2회 편성할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됩니다. 네, 한 번만 1학기와 여름 학기를 2회 편성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본교 학생이 전출 가는데 전출생 학적 반영을 하려니 A고등학교 위탁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 위탁 정보를 지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거점 학교에다가 이 학생이 전출을 갑니다. 라고 해서 요 위탁 학생 타교 수강생 등록에서 위탁 종료로 상태를 변경하고 재확인 요청을 하면 그 정보가 다시 소속 학교로 넘어오게 됩니다.
타교 수강생 등에서 학기를 2학기로 등록하면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데, 근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의 실제 시작일자와 맞지가 않아서 이거 정확하게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예,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는 공동교육과정 학생 출결이나 수업 필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두셔도 되겠습니다. 타교 수강생 최초 등록 시 학기 구분을 공통으로 한 학생이 1학기에 위탁 종료나 위탁 해지가 되었다면 이 학생은 위탁 등록 메뉴에서 해당 학생을 클릭하셔서 타교 수강생 그 위탁 기간을 1학기로 설정하시고 재확인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강을 포기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탁 중도 해제 또는 위탁 종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개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역시 타교 수강생 관리의 타교 수강생 등록 메뉴에서 해당 학생의 이름을 클릭하고 원적교 학생 정보 반영 버튼을 클릭하면 개명된 이름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면 여기 등록에서 조회하시고 해당 학생 이름을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원적교 학생정보 반영이라는 게 보입니다. 저걸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확인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참여학교는 그 확인 요청을 받아야 되겠죠. 그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고요. 이제 참여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참여학교에 오시면 참여학교에서는 이렇게 업무 요청이 이렇게 뜹니다. 해당 학생들의 위탁 확인 요청이 있습니다 라는 걸 보면 그러면 학정 메뉴에서 이번엔 타교 수강생이 아닌 위탁 현장 실습 학생 관리입니다. 위탁 현장 실습 학생 관리 메뉴에 가셔서 위탁 학생 확인 요청 접수 및 자료 전송 메뉴를 클릭하시고 조회를 해봅니다. 그러면 해당 학생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전체 학생 또는 해당 학생들을 선택하셔서 승인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학생 이름을 클릭하면 이렇게 간단한 위탁 학생 상세 정보가 뜨게 됩니다. 이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름란에 이렇게 하이픈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가 뜹니다. 자, 그러면 선택하시고 승인 요청을 합니다. 이 학생들을 위탁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승인 요청을 해서 결제자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승인 받으실 해당 학생 선택하시고 상신해 주시면 이제 관리자분들이 결제를 하실 겁니다. 제가 관리자가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지금 테스트 서버다 보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회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상태가 상신 완결 상태가 됩니다. 이제 상신 완결 상태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 학생들을 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청 확인이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선택된 위탁 수강생을 확인 요청 완료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확인 요청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전송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거점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거점 학교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업무 요청 보시면 도공동 라교육의 위탁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탁 확인을 완료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학정 메뉴에 가서 타교 수강생 관리에서 이제는 그 확인 요청이 이루어진 학생들에 대해서 학적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공동 라교육 학생 선택해서 이 학생들을 타교 수강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또 거점 학교에서도 승인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점 학교 관리자분들에게 승인을 받겠습니다. 여기 보면 10 아까 우리가 겸임 처리하는 분들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근데 해당 문서 선택하시고 상신하면 상신됩니다. 그럼 이제 결제를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제가 기한하고 제가 결제하는 전체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자, 결제. 네, 결제하였습니다. 자, 업무 메뉴에서 다시 학점 반영으로 가시면 이제 완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완결 상태가 되었으니까 이 학생들에 대해서 학적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학적 반영된 타교 수강생들이 보여지고요. 만일에 중간에 위탁 정보가 바뀐다거나 그러면 타교 수강생 등록 이 메뉴로 가셔서 조회를 하시면 해당 학생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태에서 여기서 위탁을 종료하거나 위탁을 중도 해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간을 변경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변경을 해 주신 다음에 재확인 요청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재확인 요청을 통해서 또다시 원조교에서 재확인을 해줘야지만 변경하신 정보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네, 위탁생임을 확인하는 거 다 확인했고요. 타교 수강생 학적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학교 타교 수강생 조회에서 학적 반영된 타교 수강생의 위탁학교와 원조교의 학번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네요. 자, 타교 수강생 조회하고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성적 방코드까지, 그리고 원조교에는 얘가 무슨 과, 몇 반, 몇 번. 지금 이제 여기는 특성화고로 해가지고 기계과로 나오고요. 보통 이제 7차 일반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로써 타교 수강생을 등록하고 타교 수강생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 요청하고 위탁교는 그 확인 요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다시 정보를 전송해서 마지막으로 타교 수강생 학적 반영하는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타교 수강생을 등록하는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